본 방송은 5월 1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네, 5월 중순이죠. 시즌 초반을 어느 정도 지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 또는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선수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띄는 선수들을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준영 PD님, 김예찬님,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PD님 오늘 방송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방송은 부제가 영어로 Is it legit?이라는 부제를 달고 하는 방송인데 네. 이게 흔히 그 영미권에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지금 활약이 진짜냐? 이게 부진이든 뭐 활약이든 좋던 나쁘던 지금의 이 성적이 일시적인 어떤 플루크냐 아니면 진짜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잘하는 거냐 뭐 이게 두 개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지금 오늘 다룰 선수들은 갑자기 치고 올라온 어린 선수들이라든가 반등에 성공한 노망주들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아니면은 기존의 스타급 선수들 중에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져버린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리스트를 나열해 보면서 이 선수들의 어떤 활약 혹은 부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진짜인지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활약인지 이런 거를 한번 언급을 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 리그 전반적인 지금 어떤 구도 같은 걸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그 특성상 표면 스탯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번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느꼈던 그런 지점들 어떤 그 인덱스한 부분들 뭐 엄청 깊이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시간상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한꺼풀 좀 지금 스탯을 벗겨내고 좀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필연적으로 남은 시즌의 활약을 예측해보는 일종의 프리뷰 느낌이 나는 방송이 될 거라서 오늘 패널분들은 앞으로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플루크라고 했는데 남은 시즌도 활약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고요. 처형대가 됐구나. 네, 처형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부진한 거 그냥 불운이야 라고 했는데 남은 시즌도 못하면 마찬가지로 얄못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맞춰주세요. 노력해봐야겠네요. 네, 노력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그별로 각 팀과 선수들의 현재 흐름을 굿 그리고 배드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구별로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나 코멘트가 필요한 경우에 패널분들이 자유롭게 첨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양키스의 벤 라이스는 굿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도 굿이고요. 뉴욕 양키스의 코디 벨린저는 배드, 보스턴 레드삭스의 윌리어 어브레유는 굿,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너 하욱은 배드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앤서니 산탄데어는 배드, 템파베이 레이스의 조나단 아란다는 굿이고요.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팀 전체가 배드입니다. 네, 이 중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십니다. 망해버렸네. 양키스 일단 벤 라이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양키스 팬들의 희망이죠. 팬분 계시니까 뭐. 네, 사실상 지금 최고의 희망이자 빛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 같아요? 뭐 엄청 오래 잘하고 있죠. 이제 그쵸. 저는 사실 그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양키스가 소토가 빠져나가고 뭐 사실 소토의 자리 그 저지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소토의 자리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막 여러 가지 선수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소토의 자리를 어느 정도 지금 메꾸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사실 생각도 못했던 벨라이스가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 약간 스탯적인 거를 살짝만 보면 타석수가 이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출전 수가 많지 않았어서 근데 뭐 OPS도 9 유지 중이고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배럴 타구 비율이 상위 2%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드힛 비율도 상위 4%고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몸에 맞는 공이 좀 많아요. 이게 몸에 맞는 공이 벌써 6번이고 제가 이제 몇 번 보다가도 이거 위험한데 맞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뭐 큰 부상 없이 다행히 잘 해주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실 좌투 상대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OPS가 9가 넘어가는데 좌투 상대로는 표본이 많지 않긴 하지만 이제 뭐 6.5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좌투 상대 OPS도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OPS보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주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루크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할 것 같냐라고 예측을 하시면 저는 솔직히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공략이 많이 우투수 쪽에서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탠튼이 한 6월 정도면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스탠튼이 돌아오면은 과연 포지션 정리를 어떻게 할지 뭐 플래툰으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좌투수 상대 약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리고 스윙에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특정 구종이라든가 특정 코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의 어떤 컨택 퀄리티가 끝까지 유지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선수의 기본 히팅 툴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 보여요. 특히 파워보다도 히트 툴 측면에서 네. 대처가 꽤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싹수가 보이던 선수였어요. 타율이라든가 어떤 하드 측면에서 생산이 꾸준히 되던 선수라서 마이너리그 지표를 뜯어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수로 커리어를 출발했잖아요. 마이너리그에서도 포수를 많이 받고 근데 포수로서의 수비 능력은 사실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는 낙제입니다. 도루 저지도 끔찍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마이너에서도 심지어 그리고 블로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수로서 필요한 능력 좀 다 평균 이하였어요.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결국에는 일루 지타 자원으로 활용이 될 텐데 그 자리를 지킬 만한 타격 능력을 보유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예스 같아요. 저는 지금의 활약이 플루크라기보다는 어떤 고점 느낌은 있지만 유지 가능한 선이다. OPS .850 선에서는 분명히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히트 툴이 워낙에 안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파워 툴. 왜냐면 이건 평균 타구 속도만 봐도 알 수 있고 맥스 EV를 봐도 알 수 있고 배럴 생산 능력만 봐도 알 수 있고 이게 사실 타자들의 어떤 컨택 퀄리티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윙 테이크 프로필도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도 평균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좌투 상대 컨택만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면 지금 성적 충분히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가능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되게 좋은 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벤나이스의 마이너리그 스탯을 따져봤을 때 이제 마이너리그 콜업 직전에 이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3할 근접하는 타율과 그러니까 3, 4, 5 슬래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홈런도 40개 가까이 쳤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벤나이스가 지금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벤나이스가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 갑자기 혜성처럼 튀어오른 신인 치고 너무 갑자기 내리박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잘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마지막에 타율이 1할 7푼 그랬었죠. 엄청 부진했죠.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세부 스태캐스트 데이터라든지 뜯어보면 괜찮았어요. 그거보다는 잘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한 2할 3푼은 쳤어야 됐는데 2할 3푼이나 뭐 슬러깅도 4할 5푼 정도 나왔어야 됐는데 그쵸. 워낙 뭔가 마지막에 많이 안 풀렸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타구 속도라든지 출구 속도라든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다 90%대 그러니까 상위 9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게 다 작년 대비 3말 4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기는 타구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팅. 네. 그게 양키스의 왼손 타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펜스가 짧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가끔씩 이제 좌완 상대로도 타석을 잘 가져가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얘한 툴을 뭐 작년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계속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프 시즌 때 이미 그 근육 증강 같은 거 많이 했다고 해요. 맞아요. 웨이트도 많이 하고 메커니즘도 바꿨다고 해서 빠른 공의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대비. 이게 많이 특기할 만한 점인 것 같고 지금 WRC 플러스도 15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 대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뭐 세부 스탯은 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잘 뽑히고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통상적인 지금 현재 스탯이 어떻죠? 지금 한 2할 오픈 치고 있나요? 2할 오픈에 2할 오픈에 출혈 3할 오픈, 장타율 5할 오픈 이 정도는 그냥 무던하게 비슷하게 말씀해준 대로 OPS 0.85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지더라도. 그렇죠. 뭐 OPS가 뭐 0.9라든지 1을 넘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성적은 꾸준하게 WRC 플러스 뭐 120 정도? 120, 130? 이 정도는 잘 되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벨라이스? 타자다. 네. 솔리드한 타자다. 희망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 자원 대처만 개선하면 크게 약점이 없는 슬러거예요. 특히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뭐 보험을 들자면 그렇다고 뭐 다시 작년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한순간에 또 아직 네. 너무 젊은 선수. 아직 지켜볼 네.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벤 라이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네.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중에서는 초록불에 가까운 노란불이다. 네, 그렇죠. 안정적이다. 네. 나름 좋은 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맞아, 지금 맞아. 엄청 네. 잘해 보이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스 프리드 얘기로 넘어와 보자면 맥스 프리드는 저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성적은 플루크가 맞습니다. 네, 너무 네, 잘하고 있어서. 너무 제사장 피칭이잖아요. 네, 이거 평년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전. 음. 맥스 프리드한테 기대하는 딱 솔리드하고 괜찮은 이선발의 피칭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그렇고 세번트를 봐도 그렇고 평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평년 대비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브레이킹 볼 같은 경우에는 피치 밸류가 오히려 안 나오고 있고 무브먼트 측면에서 약간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패스트볼 밸류로 이런 아주 압도적인 성적을 뽑아내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체급이 좋은 투수라서 확 그렇죠. 무너지지 않겠지만 지금의 성적은 퀄리티 대비 좀 과하게 잘 나온 측면이 있다. 네. 바빕도 그렇죠. 그렇고 뭐 하드 내준 거 대비 결과값도 그렇고 이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평균 자책점이 1.11? 1.11대. 네, 1.11이네. 이게 1913년 이후 양키스 최저래요. 데뷔 이후. 실제로 xERA도 3.59네요. 네. 예.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예, 그렇다고 삼진을 뭐 평년 대비 엄청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하드의 덕제가 특출나게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은 좋으나 한 노란불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계속 할 거라고 기대하는 뭐 메이저리그 팬이나 양키스 팬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하고 있죠. 기본 네. 체급이 있는 기본 어느 투수라서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뭐 이게 확 무너질 일은 없다. 뭐 브레이브스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는 보여줬으니까 그쵸, 물론 그쵸.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제 성적이 이렇게는 네. 안 찍혔지만 그래도 프런트라인의 퀄리티는 항상 꾸준히 그렇죠. 보여준 선수니까 음. 부상만 조심하면 돼요. 맞아요. 프리드가 약간 지금 코인 쌓고 있거든요. 코인 아직 안 했죠. 아직 코인 안 썼죠. 네, 프리드.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쓸 거거든요. 조만간 쓸 거거든. 나이가 그때까지- 근데 네. 지금까지 코인 안 쓴 거면 그냥 안 다치는 선수일 수도 있어. 근데 한 번은 쓸 것 같은데 저주를 하고 있어. 왜? 한 번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오프 시즌 때 스넬이랑 프리드 자완 매물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프리드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프리드를 영입했으면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프리드는 다저스 팬이고요. 그때 유명했잖아요. 그때 지올리토랑 프리드랑 나머지 분 누구죠? 그 밴더빌트 트리오? 계속 나와요. 그 LA 다저스 옛날부터 빠돌이었던 애들. 그래서 살짝 정감 같은 것도 있고 일단 더 쌀 것 같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더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리드를 좀 더 원했었는데 지금 스넬이 부상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좀 더
뭔가 심포도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워낙 좋은 선수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완전 내리막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부상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항상 저점이 높은 투수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포심 싱커를 구사하잖아요. 포심 투심을 구사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커브 스위퍼 뭐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페스티벌 계열의 구종에 대한 감각과 어떤 디자인이 잘 이루어진 선수예요. 그래서 무너질 일은 없을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점을 워낙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트집을 잡을 건덕지는 없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는 코디 벨린저. 굳이 언급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상수예요, 얘는. 이게 상수예요. 예. 이게 상수. 세번트를 봐도 그리고 이제 양키스 팬분들 경기를 직접 보시는 양키스 팬분들의 아이 테스트로 봐도 이 선수는 이제 이 정도의 선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해요. 이걸 또 속아? 또 속으면 이제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문제야. 한창 잘할 때 그 어프로치랑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그 타율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 파워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희생을 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즌 중반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업사이클을 탈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기본 재능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서 그렇죠. 한번 좋은 흐름을 탈 때가 있을 거고 그때만큼은 뛰어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시즌 롱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 다저스 시절의 어떤 생산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먼 길을 왔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컵스 시절의 그 잠깐의 회광 반조 거기에 이제 바로 캐시머니 홀라당 낚여가지고 이제 물어간 건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수비도 괜찮고 딱 이 정도를 유지한다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수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게 일단 그래도 뭐 타격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수비를 그래도 MVP인데 그래도 일루수도 할 수 있고 양쪽 그 외야수 세 포지션 다 양키스 내에서는 정말 준수한 수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무난합니다. 그 애초에 양키스 팬분들 큰 기대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골드슈미트가 더 잘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2019년 그 시즌 이후로 이렇게 급수직낙한 케이스 그 어린 나이에 23살에 그런 시즌을 찍은 뒤에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우하향을 꾸준히 그리고 나라까지 갔다 오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벨린저 케이스는 참 여러모로 불가사의하긴 합니다. 특이해요.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불에서 빨간불 사이. 네, 다음은 보스턴 레드삭스인데요. 윌리어 어브레이유 선수가 굿입니다. 이 선수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유형이긴 해요. 제가 툴뽕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서 참 지난 시즌에는 듀란을 터트리더니 올해도 듀란도 좀 약간 침체되긴 해도 듀란도 1인분 본인 몫은 해주고 있고 뭐 언젠간 반등을 할 거고 어브레이유가 이제 또 올해 히트 상품이 됐는데 여기는 순수 툴뽕을 느끼게 해주는 선수예요. 어깨 좋아, 발도 적당히 빨라, 파워도 있어, 히트 툴도 괜찮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5툴 느낌이 나는 선수고 듀란보다 조금 더 날 것 그대로 느낌이 있는 정제된 느낌이 좀 덜하지만 좀 더 툴의 어떤 강점이 있는. 근데 이 선수도 제가 특별히 올해 더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 스윙 테이크 프로필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볼넷을 많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트 디스플린 측면에서 그 2023년에 잠깐 그때 데뷔 시즌에 스몰 샘플이긴 했지만 볼넷을 좀 많이 얻었고 근데 그게 2024년에는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북뭉이 기질이 많이 느껴졌던 시즌을 보냈는데 올해는 이 KBB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스윙 테이크 프로필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선수의 기본적인 어떤 감각이 좋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페이스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콜업이 될 로만 앤서니와 더불어서 듀란과 함께 리그 최정상급 외야진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직한 선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은 플루크라고 보기에는 보여주고 있는 타격의 퀄리티 그리고 히트툴의 발현 그리고 프로필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높다. 이거는 저는 진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선수예요. 이게 어브레이유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배트 스피드입니다. 맞아요. 네. 리그 상위 10%. 네. 이게 계속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홈런을 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배트 스피드다. 보통 이제 75마일 정도를 이상적이라고 많이 보시잖아요. 75마일 정도 좀 이상적이라고 보시는데 그게 이상적이라는 게 아주 좋은 의미에서 평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탑티어 레벨의 75마일 정도. 근데 뭐 제가 몇 명 뽑아보자면 에런 저지 같은 경우가 76.6마일, 오타니 쇼헤이가 76.5마일 이런 괴물들이 있고요. 본인이 개선을 하고 싶다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타고난 부분이라. 이제 윌리 아브레우가 74.4마일이에요. 이 부분에서 엑스 슬러깅이라든지 이제 평균 대비보다 많이 점수 차이가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벤라이스도 그 부분 하나예요. 벤라이스도 74.3마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이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리고 플라이볼 비율 윌리엄 아브레우는 42.2. 이건 벤라이스랑 차이가 나요. 벤라이스는 아까 28%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전형적인 근데 또 보스턴의 하나의 작품. 많이 만들어 최근에 되게 육성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스턴은 몇 개 더 로딩해 놨잖아요. 그렇죠. 메이어도 있고, 앤서니도 있고, 또 로우 레벨도 몇 더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세이버 스탯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스탯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보통 타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타고 나는 거라 이런 부분에서의 자신의 강점을,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요 뭔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약간 벤 라이스랑 좀 어프로치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브레우는 근데 지속성 있을까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올해 후반기 확실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계열의 툴 가이 중 선수들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이해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까진 잘하더라도 소포머 때 어떨지 봐야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아웃 한 이후 다음 시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봐야 돼서 이제 제대로 이제 레귤러를 잡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레귤러를 돌게 되는 첫 시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너진 선수들이 많은데 아브레우 자체 지금 현재 뭐 스탯만 놓고 보면 너무 그렇죠. 이상적이죠. 어떻게 이런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의문점이긴 하다. 좀 의문부호가 되긴 한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규진님. 뭐 저는 그 다 잘 말씀해 주셔서 그냥 아브레우는 뭐 딱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너하우크. 테너하우크 얘기는 슬퍼서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엄청 칭찬했지 않나요, 테너하우크? 네, 좀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전방위적으로 망가졌고 지금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시즌 초에 많이 무너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IL을 가요. 맞아요. 사사키도 나중에 뒤에서 말하겠죠. 사사키라든지 놀라라든지 테나하우키라든지. 그래서 좀 초반에 급격한 부진은 좀 부상과 연관이 있지 않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 이슈도 있고 커맨드도 안 되고 그렇죠. 구종 구사도 약간 변화가 있었고 뭐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자신이 던지는 대로 못 던진다는 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테너하우크는 대놓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건강하게 복귀하길 바라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앤서니 산탄데어 선수가 배드였습니다. 전 지난 시즌 오프시즌 특집 때 산탄데어 나름 좋은 매물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좀 적신호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 선수가 원래도 스윙 테이크 프로필이 그렇게 안정적인 선수는 아니었고 장타, 하드히트 기반에서 어떤 밸류를 뽑아내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지 안 돼요. 하드히트도 평년 대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기본적인 컨택이 무너져 버린 느낌이 강해요.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것부터가 지금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오프시즌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언럭키 테오라는 데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 있잖아요. 테오가 꽁이고 얘가 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저스랑도 링크가 꽤 진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제발 약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의문점 부호가 남았었는데 이게 토론토가 주워먹고 탈나가지고 얘가
근데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나름대로 저점은 꾸준히 잘 가져오던 선수였는데 이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건 예상을 못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200타석 가까이 약간 안 되게 소화를 하고 있는데 OPS가 0.58이에 홈런은 5개 쳤는데 지금 기본적인 그 하드히트 생산과 약간 발사각 조정에 좀 이슈가 생겨가지고 타구 자체를 양질의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약간 막막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트 스피드라든가 평균 EV 측면에서는 크게 평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타이밍이라든가 그 타구 프로필 조금 회복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메카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리포트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 봐서는 뭐 부상 이슈라든가 이런 거 같진 않은데 이 선수도 좀 운이 없는 편이긴 해요. 예, 운도 좀 없고 실제로 지금 지표 찍어보면 그래서 약간은 조금 좀 지켜볼 여진이 있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 그 사이 어딘가 느낌은 좀 있긴 해요. 맞아요. 이 선수가 말씀하셨지만 평년 대비 막 엄청 못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스타가 뭐 예를 들어서 삼진 비율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커리어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뭐 WRC 플러스라든지 뭐 볼넷 비율이라든지 출루율이라든지 출루율이 뭐 2할 오프긴 한데 BABIP가 2할 2푼이에요. 너무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가 하나 좀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배럴 타구. 배럴 타구 너무 안 나와요. 네, 배럴 타구가 5.7이네요 배럴이. 네, 못 만들어요. 배럴이 5.7이고 뭐 빅스도 39.8%고 뭐 타구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내려가서 좀 힘이 떨어지지 않나. 로파랑 개퍼 측면에서 지금 맥스 EV가 평년 대비 3, 4마일 정도 까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뭐 SWOB라든지 기본적인 그러니까 뭔가 엄청 나쁜 것처럼 보여지는 않는데 한번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감을 좀 못 잡고 있다. 감을 못 잡아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못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꺾이기 시작한 건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라인업에서 빠졌을걸요. 네. 존 슈나이더 감독이 조정한다고 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 못할 선수라고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점이 되게 저점이 탄탄했던 선수라서 매력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그 볼티모어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생산성 있는 모습은 못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일단은 물 건너간 느낌. 근데 자녀 시즌 어떻게 폭발을 할지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당장 홈런 44개를 친 선수가 올해 벌써 40경기 나와가지고 홈런 겨우 5개 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이슈가 좀 있긴 해요. 미스긴 합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즌부터 이래버리면 토론토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5년 계약이죠, 얘도. 네. 좀 머리가 아프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의 조나단 아란다가 얘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터지는 거죠? 아란다도 약간 노망주 느낌 아니었나요? 전형적이에요. 예, 전형적으로 몇 년 동안 안 터져가지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선수인데 26살 시즌에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배트 스피드가 막 좋다거나 타고난 어떤 툴적인 측면에서 막 두각을 엄청 드러냈던 선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죠. 나쁘진 않았지만 근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 어느 정도 조짐이 살짝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조짐들이 세부 지표 뜯어봤을 때 없진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타율을 3할을 넘겨버리고 홈런을 6개씩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장타 많이 만들어내고 볼산비도 막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러는 거는 많이 예상을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드hit이 58.7%. 이건 뭘까요? 개선을 어떻게 한 걸까? 템파베이는. 근데 사실 마이너리그에서도 꾸준히 잘해줬던 선수긴 해요. 자, 전형적인 그 AAA 소리를 들었던 터드러플 선수죠. 꾸준히 출구 속도 잘 뽑아주고 뭐 타구 속도 잘 뽑아주고 그렇죠, 이런 선수였는데 그게 메이저에서 이제 드디어 발현이 됐다는 거죠. 서번트만 봐도 뭐 빨간색입니다. 97, 95, 94, 96 쭉쭉쭉 타격에서 나오는데 근데 뭐 단점을 뽑아보자면 좀 레프티 상대로 아직은 좀 좀 아쉽죠. 여기도 약간 벨라이스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타격 프로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세번트, 스플릿 같은 걸 봐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벨라이스랑 어느 정도 유사성이 좀 있는 선수라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벨라이스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히트 툴에는 강점이 있다.
예, 원래부터가 히트 평가 조금 뭐 나름 괜찮게 받았던 선수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3할을 넘길 타격인지는 잘 모르겠어. 3월 4푼? 예, 벨라이스는 전 오히려 장타는 좀 줄어들더라도 타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던 타자인데 오히려 조나단 아란다가 3할을 넘기는 타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둘이 스탯이 차라리 바뀌었으면 납득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유지할 수 있을까는 전 벨라이스보다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프로필에 없던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벨라이스는 프로필에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나름. 근데 여기는 프로필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모양새라 이게 장기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벨라이스랑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아예 뭐 지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했을 때 조금 살짝 더 의문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란불에서 초록불 사이 여기도 괜찮다. 일단 보여주고 있는 프로필 자체가 일단 지금까지의 활약은 운에 의존한 건 아니다. 그렇죠. 본인의 타격 퀄리티는 분명히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필상 보여준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지난 시즌부터 어느 정도 조짐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라이스처럼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인데요.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팀 전체가 배드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말아먹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떡하죠? 이게 볼티모어가 저는 그래도 작년에 그 양키스를 가장 위협했던 팀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올해도 뭐 코빈 번스 정도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뭐 워낙 유망주가 탄탄해서 뭐 트레이드로라도 좀 좋은 선수를 프런트라인 선발을 데려오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양키스랑 볼티모어가 가장 큰 아메리칸 리그 동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심해요. 볼티모어는 지금 뭔가 팀 전체적으로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경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타선이 맛이 갔어요. 투수진도 맛이 갔어요. 네, 지금 뭐 카일 깁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야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스가노 정도 빼면은 지금 모튼 선수도 여기는 선발 리그 최악의 선발이에요. 기대를 많이 보다 덴크라마 같은 선수들 싸그리 다 나가리 돼가지고 지로드도 지금 60일 IL에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볼티모어의 투수진은 약간 예견된 재앙이었고요. 그렇죠. 보강을 너무 안 했고 타선은 예상을 못한 재앙이에요. 둘 다 재앙인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타선은 지금 러치맨이 너무 불운하고 홀리데이가 여전히 기대치 대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많이 헤매고 있죠. 홀리데이는.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은 그냥 자기 할 만큼만 해주고 있어서 근데 코어들이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결국 문제. 작년에 비하면 조금 아쉽고 기대치 대비 아쉽고 오히려 멀린스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 멀린스 혼자 힘으로 뭘 하기에는 좀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팀 자체 체급이 좀 아쉬운 느낌. 좀 여러모로 힘들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팀 바비비라든가 팀 피칭 퀄리티 같은 걸 쭉 보는데 그냥 순수하게 못해요. 이게 운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체급이 떨어집니다. 지금 작년 대비. 뭐 팀 FIP라든가 뭐 그라운드볼, 플라이볼 비율이라든가 삼진, 볼넷 여러 지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이 없어서 못한다기에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그 하위권이에요. 투수진은. 그냥 못해요. 타선은 운이 없는 선수들이 2-3명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체급이 리그 중상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선은 좀 운이 없는 게 맞아요. 실제로 라인 드라이브 타고 비율이라든가 그렇죠. 하드힛 비율이라든가 배럴 타고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팀 단위로 쭉 봤는데 이 정도로 못할 건 아니에요. 이거보단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티모어한테 기대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움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불운까지 겹치니까 이 꼴이 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팀 자체의 부진과 불운의 산물이다. 이게 역신저지를 내버리면서 지금 15승 27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 꼴찌 동부 꼴찌 좀 큰 차이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될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얼른 복귀를 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팀 타선의 정상화 행운이 좀 찾아와야 된다. 저는 지로드 선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로드가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선발들하고 비교하면 지로드가 훨씬 아무리 낫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금 선수들보다는 잘할 것 같아서. 여기는 참 볼티모어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몇 년간 무브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몇몇 부분에서 약간 찐빠가 나긴 했어요. 약간 좀 안일하게 접근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몇 트레이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트레이드들은 좀 날려먹은 트레이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2, 3년째 나름 계속 알동의 강자로 뽑히고 있는데 연속으로 지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도 정신을 하루빨리 차리긴 해야 됩니다. 언제 화이트삭스 꼴이 날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기반이 있으니까 지금도 팜은 괜찮으니까 그런 꼴까지는 안 나겠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이래버리면은 기껏 찾아온 컨텐딩 윈도우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시니까 더 안 붙이겠지만 볼티 오리올스를 구글에 검색하니까 첫 페이지에 나온 기사 중에 오리올스 클라운 쇼가 있네요. 클라운 쇼가 있네요. 광대들. 이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리그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팀 전체가 굿이고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엠마뉴엘 클라세 선수가 배드고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마이켈 가르시아와 크리스 부비치 선수 모두 다 굿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 배드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선수가 배드인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얘기를 해야겠죠. 디트로이트가 제일 흥미롭죠. 지금 리그에서 너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팀 중 하나. 저는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티모어의 부진은 약간 불운과 약간 체급 자체에 내려온 거에 약간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전 디트로이트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어가 단단해요. 사실 시즌 전부터 디트로이트 다크호스라고 뽑았던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퍼포먼스 자체도 리그 최상위권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전혀 행운이라기보다는 그냥 팀 자체 실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6일 로스터가 쉬는 선수가 없이 다 잘하고 있어요. 26명이. 특히 뭐 투수 운용, 흰치 감독 투수 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집단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통설로는 집단 마무리는 무조건 실패해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의 집단 마무리는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 불펜이 너무 세요. 케인리 선수 굉장히 잘하고 케인리, 브랜트 허터, 윌베스트 이렇게 쓰고 있고 맞아요. 핵심 셋업으로 헤너피랑 홀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아요. 브레비아도 있고요.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약간 부진했던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다. 바이즈 바이즈 왜 잘하는 거야? 케이시 마이즈, 토켈슨, 콜트키스 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하나하나가 자신의 메인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고 팀에서 니즈가 필요한 곳에 다 딱딱 맞춰지니까 이게 뭔가 다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하비에르 바에스 왜 잘하죠? 중견수로도 막 나오던데요.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을 본인이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비에르 바에즈는 근데 좀 운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봐요. 세부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컨택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창 못할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정도로 찍히는 건 여기는 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타율이 3할이 넘고 오피스가 0.8을 넘기는데 이렇게 나올 그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타율 멘도사랑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뭘 해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운이라도 좋은데 어디야. 바이즈가 중견수 수비가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보니까 수비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DRS도 4 지키고 있고. 올해는 토컬슨이 이제 전체 1순위 선수잖아요. 토컬슨 전체 2020년도였나요? 뭐 어쨌든 전체 1순위 선수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깨어난 모습이죠. 토컬슨 선수. 2023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사실 어느 정도 파워가 분명히 툴이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고 유망주 시절부터 대형 유망주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볼산비 무너져버리고 특히나 하드힐 아예 못 만들어내고 중간에는 잠깐 동안 메카닉 이슈도 생겨가지고 마이너 내려갔다 오고 부상도 겹치고 그런 와중에 런치 앵글 또 조절 잘못해가지고 뭐 맨날 내야뜬 공 쳐대고 이러고 있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진짜 다양한 시련을 몇 년에 걸쳐서 겪다 올라온 선수인데 이제는 본인의 어프로치가 나름 정립이 된 느낌이다. 여기도 극단적인 약간 풀히터, 플라이볼 히터로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잡으면서 감각을 좀 확실히 익힌 느낌. 그래서
여러 방황을 좀 오래 했던 선수인데 어느새 25, 6이 됐고 근데 이제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26이면은 5이면 이제 막 자리를 잡아도 딱 되는 나이기 때문에 아주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리스 올슨하고 KC 마이즈가 딱 자리를 잡아준 게 스쿠발의 뒤를 받쳐준다는 이 느낌이 들어서 든든한 것 같고 하나 더 글레이버 토레스 영입 잘했다. 토레스가 토레스 여기 가니까 타격 너무 잘하던데. 양키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양키스가 문제였나? 지표가 너무 좋아요. 토레스 그렇죠. 지금 운이 안 따라서 이 정도야 성적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바이즈의 부활. 이건 부활이라고 할지 그 운이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엘 마고의 환상 아니겠습니까? 엘 마고의 지금 플레어티가 약간은 좀 안 좋은데도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종합적으로 팀의 체급이 많이 올라왔고 저는 타이거즈 지금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위험해 그건. 지금 컨텐더 라인의 말썽 내지는 다크호스 라인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정도 느낌. 1.5티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엠마뉴엘 클라세 선수 배드였습니다. 얘 못할 때 됐지. 맞아. 지난 시즌에 운이 너무 좋았어. 올해는 좀 불운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얘는 점은 잡힐 때 됐어요. 얘는 그냥. 작년에 그렇게 운이 좋았으면 올해는 한 번 안 좋을 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올해도 이 정도로 지금 성적이 안 나올 건 아니고 그리고 워낙에 불펜이라는 포지션의 특수성 때문에 한두 경기 말아먹으면 성적이 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야 되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피칭 퀄리티 자체는 평년 대비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맞을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던 클래스에서 조금 더 패스트볼 그 커터잖아요. 커터. 네. 커터 커맨드가 약간 튄다 이 정도. 그러니까 평년 대비 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정도로 맞을 건 아닌데 지난 시즌에 그렇게 행운이 따랐으면 올해는 그냥 그 반대급부로 좀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고 크게 프로필 자체에 변화점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시즌 지나다 보면 정상화가 될 것 같다. 지금 성적은 4.91 평균 자책점 4.91에 약간 좀 말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마저도 패전은 없어요. 본인이 블론 세이브하고 내려오면 팀이 역전으로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뭐 된 거지. 그럼 본인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호세라메라스 같은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선수 본인은 조금 정신을 차리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마이켈 가르시아 선수 굿인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보비치랑 묶어서 하죠. 그러죠. 네. 저는 먼저 저는 둘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완전 초록불은 아닌데 그렇다고 플루크는 아닌 것 같다. 노란불에서 초록불 사이 여기도. 벨라이스랑 비슷한 평점 주겠습니다. B+. 노랑불까지는 아니고 초록불을 완전히 주긴 어려운데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닌데 뭐 이 언저리에서 유지할 것 같다. 가르시아는 원체 툴가이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하드잇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이 좀 안 올라오기도 했고 한동안 그래서 그 좋은 스윙 테이크 프로필과 좋은 디서플린 대비 타구 프로필이 좀 아쉬웠던 케이스인데 올해는 그게 개선이 확실히 됐어요. 하드잇 많이 올라오고 있고 평균 타구 속도도 많이 올라왔고 맥스 EV도 많이 올라왔고 종합적으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리스 부비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맥스 프리드랑 좀 비슷해요. 이 정도로 성적이 유지될 건 아닌데 그쵸. 지금 1.66이거든요. 시즌 끝까지 1.66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잘 풀리면 2점대 후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맥스 프리드랑 비교했을 때 패스트볼, 스위퍼, 체인지 이 1, 2, 3 피치의 그 콤보라든가 완성도는 그리고 엑세큐션, 실행 자체는 프리드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포심 밸류가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이 선수가 그 포심에 흔히 얘기하는 그 IBB가 되게 좋게 찍혀요. 그쵸.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 라이징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아주 밸류가 높은 포심이라서 잔여 시즌 이 포심의 커맨드만 일관되게 지금 수준으로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은 유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캔자스가 또 레이건스에 이어서 새로운 투수를 하나 찾아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캔자스가 그 불펜이랑 선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선발로 박아놓고 재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세스로라든지 부빗도 하나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미존 수술을 23년도인가에 한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전적으로 선발로 뛰던 선수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미 이전에 구원으로도 뭐 ERA도 2점대 나오고 WHIP도 1점대 초반으로 1 찍히고 지난 시즌에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네, K9도 뭐 11 찍히니까 뭐 선발로 돌렸을 때 가능성 충분히 보였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증명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포심 방금 말씀 주신 것도 있고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아스널을 좀 더 넓혔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좀 뭔가 선발로 전환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라든지 좀 의문보가 생기는 건 뭐 K9도 8.8에서 멈췄고 뭐 구인남 볼넷도 2.6이고 커멘트가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하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건 스트라이크 비율 높아요. 네,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다는 거 68%고 뭐 스윙 스트라이크 비율도 13.7%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프런트라인 선발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3, 4 선발급으로는 꾸준히 활용할 수 있겠다. 저는 솔리드한 2선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로건 웹 초반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 스위퍼 활용과 저희 포심 밸류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컨더리들이 얼마나 밸류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해 보여요. 저는 그게 그게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위퍼 체인지 이 콤보를 꾸준히 지금 정도로 밸류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전 2선발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많은 게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2선발에서 4선발 그러니까 완전 프론트라인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수는 되겠다. 콜레이건스라든지 그 뒤를 받쳐주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스는 참 최근 몇 년 육성 잘하고 매력적인 있어요. 팀이네요. 네. 좋은 선수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가 카를로스 코레아랑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인데 뭐 말을 해야 됩니까 얘네? 이제 입 아픈데 얘네는 둘 다 망가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하나는 언급하고 싶은데 뭐 코레아야 뭐 다 아시겠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다저스에서 계속 링크 나는데 그만 좀 해요. 이제 필요 없어. 아니 다저스가 뭐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해외 축구에서 뭐 누구 선수 좀 기사 쓰고 싶으면 다 메뉴 엮어가지고 누구 메뉴 간다 덧선에서 텔레그래프 막 붙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선수 좀 기사는 내고 싶은데 딱히 링크는 없네. 일단 다저스 써. 물론 이제 다저스도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파이스도 살아났고 뭐 아웃맨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가 옵션이 마지막이라서 아웃맨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대한의 거나 김혜성, 코멧 킴 오늘도 잘했더라고. 오늘도 2타수 코멧 오늘 킴 안타 2개 쳤죠. 지금 4할 지금 한국의 오타니 한국의 에런저지 김혜성 뭐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수 자리가 이제 다저스 꽉 찼어요. 그래서 뭐 로버트 주니어 계속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삭스에서 화이트삭스 뭐 한 명마다 앤드류 본 같은 선수 그냥 무너졌더라고요. 버스트. 네, 이제 버스트라고 봐도 돼요. 저는 네. 버스트라고 생각할래요. 앤드류 본은 토켈스하고 많이 묶였었는데 이제 좀 차이가 나요. 좀 반등한 게 차이가 나서 화이트삭스는 요즘 바르가스 말고는 볼 선수가 딱히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이제 툴만 가지고 고평가해주기에는 너무 많이 못했어요. 더 벨린저보다 더 안 좋아요. 얘가 2-3년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번트 가면요 얘는 그냥 다 파래요. 맞아요. 배트 스피드만 빨간 분이고 나머지는 근데 그건 뭐 맞추지 못하는데 빨리 돌려봤자 뭐해. 얼럭키의 오닐 크루즈 23년도에 고점을 이제 확인을 했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계속 다저스랑도 링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래요. 베리 얼럭키 오닐 그러니까 크루즈 24년도에 이게 저점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가 있다는 걸 올해 보여주고 있죠. 쉽지 않아요. 안 풀리는 팀은 뭐래도 안 풀리네요 진짜로. 다 유망주라고 쟁여놨던 선수들 다 버스트 나버리니까. 그 코레아는 자이디가 잘 걸은 것 같아요. 자이디가 잘 걸렀어.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죠. 망가진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미네소타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게 찍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드라이빌리티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가지고 저는 그냥 뭐 거기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더 잘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볼선비도 무너졌고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하향을 타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 하라스 타고 있는 것 같고 루루주는 글쎄요. 이 선수는 반등한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오히려 여기는 화이트삭스를 나가면 반등할 것 같은데 나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안 팔리겠죠. 못 팔죠. 네. 안 팔고 못 팔아요. 안 팔고 못 팔아요. 안타까운 거고. 넘어가시죠. 너무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부지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 시애틀 메리너스의 칼 랄리 선수가 9시고요. 안드레스 무뇨즈 선수도 9시입니다. 또 텍사스 레인저스의 네이선 이볼디 선수가 9, 마커스 세미엔 선수가 배드고요.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헌터 브라운 선수는 9, 요르단 알바레즈 선수는 배드입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타일러 소더스트롬은 9시고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우스 선수는 배드인데요. 이 중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애틀에서 뽑아주신 두 선수는 이제 그 붐한 선수라고 보기에는 상수 아닌가요? 이제? 상수죠. 네. 둘 다 그냥 칭찬하려고 뽑았습니다. 네, 그냥 지금 리그 최정상급 선수죠. 네, 여기는 칼날리는 정상급 포수고 무효주는 정상급 마무리죠. 여기는 이제 행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초록불이에요. 그린라이트는 떴습니다. 그냥. 잘하는 선수들이죠. 네, 이들은. 그래서 참 그동안 음해도 좀 받았던 선수들이고 과소평가도 좀 받았던 선수들이고 무효주 같은 경우에는 팬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진짜 그 정도 맞냐, 뭐 그 정도인가, 뭐 이렇게 소리 들었던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증명을 해내고 있고 랄리는 뭐 일부에도 저희가 언급을 오래 했잖아요. 굳이 더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언급할 필요 없는 그냥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포수입니다. 지금은 1황이에요, 1황. 1황입니다. 그리고 무뇨즈가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여기도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오락가락을 안 했다고는 하기 어려워요. 예, 분명히 그 좀 시퀀스 단위로 좀 침체가 있었던 구간도 있었고 선수 자체가 좀 슬라이더 헤비한 선수잖아요. 슬라이더를 진짜 50% 가까이 던지는 포심보다 선수고 슬라이더를 많이 던져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풀리는 날에는 좀 날려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가끔 투구할 때 보면은 이게 슬라이더 헤비하게 가는 선수들의 공통점인데 안 긁히거나 타점이 좀 익스텐션 이게 안 잡히는 날에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투구하는 걸 보기가 0점이 안 잡히면은 힘들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활용을 해내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 미스터 제로 아닙니까? 네, ERA 0이에요. 네, 0이에요. 지금 19경기 나와서 19이닝 26탈 3진인데 평자가 0입니다. 네. 리그 최고의 마무리.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더 밸류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스태캐스트 가서 찍어보면은 표본이 불펜 투수다 보니까 표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닝 소화도 적고 이런데도 슬라이더 런 밸류가 7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런밸류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엄청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고 결과값에 의존하는 거라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그 최고의 최고죠. 구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슬라이더 상대 이 헛스윙률이 55.7%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타율이 2할이 아니라 좀 2푼 8리예요. 피 안타율이. 말이 됩니까? 슬라이더 피 안타율이 2푼 8리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냥 마구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매년 지금 한 3, 4년 연속으로 평자 2점대를 찍는 나름 리그 수위권 마무리 투수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 특정 구간 단위로 분명히 불안했던 구간도 있었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는데 올해만큼은 그냥 압도적인 넘버원 마무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텍사스 레인저스의 네이선 이볼디 선수랑 마커스 세미엔 선수 알아보면 되겠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죠. 이오발디는 참 이볼디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도 베테랑의 계속 먹어가는데 품격을 보여주고 네. 있죠. 올해가 35세 시즌인데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 하이예요. 네. 구속이 희생됐는데 그거를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낮은 슬롯이잖아요. 평균 8과도가 3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나이에 이 정도 퀄리티를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게 꾸준히 6이닝 이상도 던져주고 있고 WHIP도 0.77. 정말 스니키 교활하죠. 교활하게 네, 던집니다. 교활한 선수죠. 이 선수. 그러니까 포심 구속이 떨어진 거를 그 아주 영리하게 그렇죠. 그 스플리터와 커브 활용을 늘림으로써 그 디자인을 다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 스플리터 커브 밸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디자인 자체를 포심이 진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 같은 스토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헛스윙률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노스 사우스 존의 위 아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을 함으로써 4개의 구종, 4개의 주력 구종, 스플리터, 포심, 커브, 커터가 전부 다 양수 런밸류가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일정 이상의 헛스윙률을 가져가고 있고 전부 다 타자 입장에서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구종으로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투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좌타 우타 가리지 않고 레퍼토리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잘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볼넷을 죽어도 안 줍니다. 아 그렇죠. 네. 볼넷 비율이 2.4%. 2.4%예요. 리그 최상급의 볼넷 그 선발 투수 억제 능력. 네. 이게 참 이런 말년에 그러니까 사실 35이면은 메이저리그 투수치고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자기의 레퍼토리를 갈고 닦고 본인의 약간 줄어드는 구속을 어떤 디자인의 그 마개조, 개조, 그렇죠. 마개조를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간다는 게 저는 선수뿐 아니라 팀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피칭 디자인의 아스날 네. 변화를 가져간 게 참 주요하게 먹힌 거. 그러니까 포심의 구속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투피처스도 슬라이더도 힘이 줄어들게 빠지거든요. 되니까 예. 그 부분을 빠르게 스플리터 쪽으로 넘겼다는 게 슬라이더 비중이 줄고 그거를 이제 스플리터랑 커브 그렇죠. 비중을 늘리면서 커브볼이랑 이제 커터까지 쓰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균 구속이 커브도 76마일쯤 나오는 걸로 정확히 알거든요. 75.8마일이네요. 그럼 그렇게 다양성으로 가져갔다는 게 이오발디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구가 제대로 돼요. 맞아요. 그 딱 스플리터라든지 커브라든지 그 지금 뭐 페스트볼도 쓰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 낮아졌다고 해서 포심을 봉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죠. 직구를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셋업 피치로 잘 쓰고 네. 있어요. 셋업 피치로 가져가고 뭐 스플리터는 바로 아래쪽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음. 커브볼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네. 그 약간 구콤 얘도 구콤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게 뭐 언제까지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즘 이렇게 가끔씩 메이저리그에서도 나이 많은 투수들이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맞아요. 찰리 모튼이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어발디도 뭐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보여줄 것 같다. 확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좌타 우타 상대 이 디자인도 깔끔하게 딱 맞아요. 각이 잡혀 있고 완성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높다. 그래서 이 그렇죠. 선수가 커리어 내내 볼넷을 많이 주는 투수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그 노련미와 원숙미가 극에 달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구속 유지만 된다면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90마일대 초반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네. 왼손 상대로 커브, 오른손 상대로 스플리터 이게 그렇죠. 딱딱 맞게 들어가가지고 아직은 좀 효과적으로 통할 것 같아요. 네. 올해 되게 그래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제 세미엔 얘는 망가졌어요. 시미안 선수 너무 망가졌죠. 좀 심하게 현재 망가졌어요. OPS가 496이네요. 496. 이 선수가 서번트에서 OPS 낮은 순으로 줄 서면은 그 뒤에서 2등인데 참고로 에런 저지 정태율이 뒤에서 1등이 이제 미러키 조리 오티즈 선수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90년생이라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해도 너무 심하죠. 이게 맞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MVP 2위인가 뭐 3위도 했었고 우승 시즌이죠. 그리고 MLB 퍼스트 팀에도 전체 들어갔었는데 이게 시미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건강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와서 네. 문제야. 이게 꾸역꾸역 계속 나오니까 뭐 텍사스에서 시미안 선수를 1번 타자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네. 이게 사실 1번 타자로 쓸 수가 없는 타격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위 타수로 내려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즌이 한 40경기 정도 진행이 됐는데도 이 정도 성적이면 진짜 뭔가 이제 시미언도 끝나가 이 계약이 그래도 한 3, 4년 정도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텍사스 입장에서 굉장히 식어도 부상이 많고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부터 배트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세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더 급격하게 이게 찾아오는 느낌인데 사실 이번 시즌 OPS가 .494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세부 지표 뜯어보거나 여러 어떤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모로 거의 유사해요. 근데 OPS가 .200 가까이 낙폭이 생겼다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좀 불운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지난 시즌 지표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텍사스 입장에서는 세미언의 분전과 함께 월드 시리즈를 한번 먹었으니까 그 계약의 뽕은 어느 정도 뽑았다고 봐야 돼서 뭐 남은 계약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최소한 좀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그래도 0.8인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금 수비 밸류는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수비 밸류 자체는 그럭저럭 살아있기 때문에 타격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하한선만 좀 어떻게 다시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밸류 보전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정도의 불운이 시즌 끝까지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조금만 더 행운이 따라주고 쓰레기를 좀 더 잘 줍는다면 네. 본인이 훈련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쓰레기 좀 더 주워야 돼. 내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았어 지금.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MVP 언저리까지 갔던 그 시즌의 성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인데요. 헌터 브라운 선수가 굿이었고 요르단 알바레즈 선수가 배드였습니다. 헌터 브라운 얘기는 저희가 일부에서 많이 해가지고 혹시 궁금한 건 참고하시고 요르단 알바레즈 부상 아닌가요? 네, 브라운은 요약만 하면은 아주 완성도 높은 5피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육각형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다. 플루크가 아니다. 네. 얘는 진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바레즈 오른손 염증이잖아요. 예. 부상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얘는 부상 복귀 지금 이제 티샷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얘는 뭐 다음 달쯤 보면은 언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얘는 기본 체급이 너무 좋은 타자라서 아쉽다. 사실 이번 시즌 세부 지표도 좋아요. 여기도 이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올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뭐 하드hit이라든가 어떤 뭐 볼삼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 뭐 전반적으로 배럴 레이트라든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부진했던 게 아니고 다만 여기는 좀 약간 이슈가 있었던 거는 부상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리고 런치 앵글도 약간 좀 지금 뜬공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좀 안 나왔다. 이것만 좀 어떻게 개선이 된다면 다시 반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요르단 알바레즈는 요르단 알바레즈다. 부상에서 확실히 복귀만 해준다면 본인의 활약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타일러 소더스트롬 선수가 굿이었습니다. 이제 오클랜드는 빼야죠. 애슬레틱스. 네. 이 선수가 페이스가 초반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뭐 초반에 너무 페이스가 좋았어서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몰아쳐서 홈런 1위까지 했었죠. 뭐 이 선수가 뭐 원래 1루수를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저번에 다저스랑 할 때 경기 보니까 좌익수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뭔가 이 정도 페이스 초반 페이스는 초반 페이스로 유지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소더스톤 선수 정도면 이 정도 페이스는 뭐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다? 뭐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어요. 데뷔 시즌에 좀 많이 안 좋았지만 지난 시즌에도 꽤나 유의미한 어떤 상승폭을 그리면서 나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수준의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종합적으로 모든 종류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평균 타구 속도라든가 배럴 레이트라든가 스윙 테이크 프로필도 리그 평균에서 평균 이하긴 하지만 본인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종변하고 대처도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도 꾸준하게 잘 밸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리그 평균 이상 내지는 한 55그레이드 정도 되는 좋은 장타자 개피터로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메이저리그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유망주의 테크트리를 밟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체급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프로필 자체도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트집 잡을 부분이 없다. 저는 뭐 이뿐만 아니라 애슬레틱스 전체가 좀 굿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뭐 시즌 전에 항상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할 때마다 프리뷰 할 때마다 까는 애들 콜로라도라든지 애슬레틱스라든지 뭐 에인절스라든지 올해 애슬레틱스는 시즌 전 기대치 대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뭐 타일러 소더스트롬이라든지 제이콥 윌슨 같은 선수들 맞아요. 이 천병이 돼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뭐 투수진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불펜진이 워낙 진짜 답 없는 시즌에도 불펜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시너지가 좀 쿵짝이 맞아가지고 선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타선도 어느 정도 활약하고 뭐 브렌트 루커 꾸준히 잘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메이슨 밀러를 필두로 한 불펜진이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꼴찌 아니지 않아요? 5할이에요. 지금 네. 2등인가 거기 꼴찌는 에인절스가 2등인가 3등 하고 있잖아요. 5할이에요. 5할. 지구에서. 그래서 복병이 되고 있죠. 정말 라스베가스에서 애틀레티스가 기대되게 한다. 이제 오클랜드가 억제기였나? 억제기 맞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억제기 맞았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갈 때쯤이면은 진짜 솔직히 지금 휴스턴이나 텍사스는 프라임 타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3년 후가.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토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장이랑 그 스터힐스 파크였나요? 거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대가. 네. 저는 그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말하자면서 어슬리스트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좀 뭔가 정이 가요. 정의가 예전부터 스몰마켓의 정의가. 네, 약간 저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약간 탱킹 장군 좋아하고 그런 팀 좋아하는. 그래서 변태라서 변태네요. 예. 아무튼 좀 괜찮다.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꾸준히 조짐이 좋다. 그러면 마지막에 마이크 트라웃인데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지 말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지표를 뜯어봐도 배트 스피드도 꾸준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고 여러 부상이 겹쳤고 트라우트 프로스처럼 한번 다저스 찍먹하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이제 연봉 버전 받아서 찍먹 좀. 나름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이게 2010년대 메이저리그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이제 부상이라든가 여러 이슈로 인해 내려오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지금 당장 성적도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이고 세부 지표를 뜯어봐도 예전의 트라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트라웃의 시대는 갔네요. 완전히. 갔네요. 예, 느껴집니다. 에런 저지와 오타니의 시대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사실 트라웃이랑. 트라웃이 91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지가 92, 오타니가 94 뭐 이 정도. 트라웃이 일찍 펴서. 맞아. 일찍 펴서 일찍 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루니 같은 거예요. 좀 더 잘된 루니. 트라웃이 야구다. 루니가 축구인 것처럼. 약간 근데 뭐 아쉽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럼 내셔널리그로 넘어가서요. 먼저 동부지구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매츠 투수진 전체가 굿이고요. 피트 알론소는 굿, 후안 소토는 배드 하고 물음표를 옆에. 배가 불렀다. 사람들이 배드라고 하잖아요. 못한대잖아, 먹튀대잖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요, 좋기는. 먹튀하는데. 좋아. 네네네. 다음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에런 놀라 선수가 배드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오지 알비스 선수가 배드, 워싱턴 내셔널스의 제임스 우드 선수가 굿, 마이애미 말린스 투수진 전체가 배드라고 해주셨고요. 카일 스타워스 선수는 굿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뉴욕 매치 설명해 해주시죠.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팀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방향성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빠따가 잘하고 투수진이 말아먹는 거 어떻게든 커버 칠 줄 알았는데 빠따가 약간 애매하고 투수진들이 엄청 잘해주고 있어. 특히 선발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선발 로테이션이 코다이 센가, 클레이 홈즈, 데이비드 피터슨, 그리핀 캐닝, 타일러 맥기엘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그냥 표면상 이름값만 놓고 보면 센가 빼면은 싹 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클레이 홈즈 정도만 기대치가 있고 근데 5명 다 지금 세부 지표라든가 어떤 프로필 기준으로 봐도 3선발 이상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뽀록이라는 느낌보다는 디자인이 그냥 다 잘 됐다는 느낌이 강해요. 센가야 뭐 워낙에 여기 센가가 유일한 상수였어요. 사실 부상만 아니라면 이 고스트 포크
뭐 밸류 자체는 리그 최정상급이니까 부상만 아니라면은 여기는 2선발은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사실 딱히 믿음이 제가 매치 팬이지만 크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특히 그리핀 캐닝이 이 정도로 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엔젤스가 문제였구나. 엽기놈들. 니들이 문제였어. 오타니의 커리어를 말아먹은 이거 엽기놈들아. 트라우과 프롤스와 오타니의 트라이과 프롤스의 오타니의 전성기를 돌려줘 이놈들아. 이게 되는데 일단 타일러와 맥일은 원래 잠깐이나마 되게 잘했던 구간이 있었고 스토프 측면에서는 언제나 기대를 받았던 선수라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거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고요. 피터슨도 사실 매체 팬들이라면 이 피터슨 선수가 나름 3선발, 4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 싱커, 포심, 슬라이더를 메인으로 던지는 선수인데 이 세 구종의 밸류 자체는 나름 매년 꾸준하게 나왔던 선수고 리그에서 미드 로테이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라운드 볼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프로필 자체가 이 그라운드 볼 유도에 많이 맞춰져 있는 선수라서 밸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밸류는 예상을 못하긴 했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약간 플루크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그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서 되게 고맙게 지켜보고 있는 선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선수는 그리핀 캐닝이죠, 사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땜빵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로테이션 없으면 또 큰일 나는 큰일 나요. 돼버렸죠. 네.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포심 중심으로 던지면서 지금 밸류를 어떻게든 뽑아내고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슬라이더가 약간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랍을 좀 더 넣었어요. 버티컬 드랍을 좀 더 넣고 디자인 자체를 바꿔놓다 보니까 타자들이 이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엔젤스에서 던지던 슬라이더랑 지금 매치에서 던지던 슬라이더는 다릅니다. 그리고 꽂아놓는 위치도 달라요. 커맨드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예 디자인을 다시 가져가고 그 메카닉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개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엔젤스 캐닝과 매치 캐닝은 아예 다른 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캐닝은 지금 2점대 평자는 플루크인데 3, 4선발 정도의 견적은 나온다고 봐요. 지금 프로필이 유지가 된다면. 이게 이 프로필이 플루크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참 이 육성과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선수의 그 성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캐닝의 사례를 보면서 또다시 느끼게 되고 엔젤스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는 가는 선수들마다 특히 투수들마다 정신을 못 차리잖아. 아유, 그렇긴 하죠. 지금 이쯤 됐으면 그냥 이게 풍토인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풍토병이야? 에너하임병. 오렌지병이네 그러면. 거기도 에너하임에 가는 선수들은 에너하임을 떠도는 유령이 있는 거예요. 오렌지병에 시달리다가 가는 거네. 에인절스라는 유령이 에너하임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 정말로. 그래서 이 캐닝 같은 케이스도 참 여러 시사점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클레이 홈즈. 사실 매치 팬들은 나름 기대를 했어요. 클레이 홈즈에 대해서는. 이게 넘어와서 원래 불펜 투수였잖아요. 이제 양키스에서는 그렇죠. 근데 넘어와서 이제 선발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클레이 홈즈도 이 선수 이번 시즌 활약 보고 있으면은 이거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같은 활약은 끝까지 유지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크게 안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세부 지표라든가 이런 거 뜯어 보면은 좋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3점대 초반을 유지할 만한 어떤 스토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거나 세부 지표 뜯어보거나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선발 경험이 막 있었던 선수도 아니라서 시즌 끝까지 지금 상태로 어떤 내구성을 유지할 거라는 믿음도 사실 없고
사람이라는 게 이닝 소화력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즌 끝까지 뭐 180이닝 소화하면서 이 퍼포먼스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150이닝 정도 이 정도로 먹어줄 수만 있다면 지금 퍼포먼스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 결국에는 싱커에다가 킥 체인지업 던지잖아요. 싱커, 킥 체인지업 여기다 이제 스위퍼. 그래서 이 그리핀 캐닝하고 클레이 홈즈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현대 메이저리그 투구 이론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투구 이론과 디자인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캐닝을 보면서는 팀별로 다른 이 디벨롭먼트 역량, 디자인 역량이라는 게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클레이 홈즈의 케이스를 보면서는 참 메이저리그의 이 구종 트렌드라는 게 참 신비하구나. 킥 체인지업 하나 달아놨다고 애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참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에인절스는 전근대 구단이란 건가요? 맞지 않나요? 매년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매치가 또 최근 몇 년간 육상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매치 팬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매치의 디자인과 디벨롭먼트는 저는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튀어나온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잘 만들어놨다 이 생각을 하고 알론소랑 소토 얘기로 이제 넘어가자면 알론소는 일부 때 얘기했고 아버지 생각만 같은 해도 분이고 가슴이 코버지도 있고 코엔과 비슷한 이제 코버지 알버지 굉장히 이제 매치 팬들에게는 따스한 이름이고 오프 시즌 최고의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소토 가지고 무슨 뭐 아쉽다니 먹튀라니 하는 거는 그냥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튀진 않았는데 먹기만 했어요. 아직. 먹기만 하고 잘하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먹지도 않았어. 지금 소토가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선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거의 러치맨급으로 그 배럴 타구랑 하드잇이 다 잡히고 있어요. 제가 매치 팬이라서 경기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라도 무조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경기는 못 보더라도 특히 소토 타석은 일부러 다 챙겨보고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길래 진짜 못하나 봤는데 시즌 첫 1, 2주는 못하긴 했어. 그땐 인정.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근데 최근 한 달은 그냥 운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잘 맞아도 잡히거나 뭐 빗맞은 타구가 나오면 뭐 빗맞은 안타 이런 거 어림도 없고 그냥 지가 잘 쳐야지 어떻게든 안타가 되고 잘 쳐도 잡히고 이러는데 볼 3비는 여전히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나중에 하드에 점점 올라오고 있고 세번트 들어가면은 그 롤링 XWOBA 뜨거든요. 100타석 단위로. 지금 뭐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지금 최근 100타석 XWOBA만 놓고 보면은 0.507이에요. 저지 바로 아래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올 거다. 그래서 프로필 자체도 평년의 소토랑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몇몇 영역에서는 오히려 평년 소토보다도 더 낮고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걱정할 게 있다면 수비. 수비는 그렇죠. 에이 노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수비에서 기대하는 유형이 아니니까. 수비에서 좀 깎은 거를 타격에서도 많이 하고도 남는 선수라서. 어깨는 다행히 밸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레인지가 좀 아쉬운 거고요. 근데 소토가 원래 레인지에서 강점이 있던 선수는 아니니까. 뭐 이 부분은 시즌 치르면서 조금씩만 개선을 해준다면 전혀 걱정은 없다. 타격에서 운만 조금 더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OPS .850 언저리 찍히고 있는데 이게 소토 기준으로는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전혀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에런 놀라 선수가 배드였습니다. 아프죠? 아파요. 이 선수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게 이제 필리건들이 얼마나 음해를 일삼았습니까? 놀버지께서 이 필라델피아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다가 결국 무너지셨는데 근데 뭐 힐러가 너무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원래도 고평가받는 거 항상 놀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놀라가 배드로 찍혔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수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그랬죠. 네. 올해야 좀 올해는 좀 심각하시긴 해요. 예. 일단 부상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해도 좀 내려가자마자 바로 아예 간 거 보면 그걸 그쵸?
네. 그렇죠. 그거 바로 들어가 바로 감수를 갔으니까. 감수를 네. 좀 약간 좀 그래서- 감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성적에서 일부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31살 시즌이네. 30대가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근데 좀 쎄한 거는 페스티벌 구석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91마일 똥벌어 네. 던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거죠. 일단 부상 복귀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좀 심하죠. 올해는 심했어요. 올해 프로필만 놓고 보면은 조짐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퀄리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이닝을 그동안 뭐 놀라가 이런 메이저리그 최근 몇 년 이닝 이런 거 뽑아보면은 놀라가 계속 1등에 한 3년 이렇게 그쵸, 뽑아보면 놀라 최상위였죠. 뭐 로건앱 이런 선수들이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거에 좀 누적 이닝에 대한 마일리지가 있다. 네 마일리지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거의 2018년부터 거의 7년째 7년째 리그 이닝 최상위권 이닝이 매년 한 되었어요. 200이닝씩 그래서 던지니까 네. 한 시즌 정도는 안식년이 있을 수 있는데 안식년으로 치부한다 치더라도 반등은 해야죠. 왜냐면 먹어놓은 계약이 있으니까 몇 년 더 뛰어야 되잖아. 작년인가 이제 연장 계약을 그리고, 했으니까 나이도 31살이라 이제 엄청 많은 나이가 아닌데 올해는 부상 때문에 전 사실상 안식년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내려가서 IL 간 거 보면은 정상은 아니야. 근데 앞으로도 이래 버리면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긴 할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을 잘해줬으니까. 그쵸. 몇 년을 해준 게 버텨줬으니까 있으니까, 해준 예. 게 얼마인데. 사실상 프랜차이즈 스타죠.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스타 그래서- 맞죠. 근데 이제 커브, 포심, 싱커 던지는 선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레퍼토리 구속이 다 내려갔어요. 이거는 확실히 좀 이슈가 있고 올해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할 만한 거는 커맨드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볼넷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됐는데 순수하게 페스티벌 구속이 내려가고 헛스윙이 안 나오고 맞아 나가는 타구의 질이 살벌해졌고 딱 그거예요. 여기는 구속이 돌아오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 왜냐면은 아무리 커브를 메인으로 던지면서 그걸로 타자들을 요리하는 투수라고 해도 기본적인 포심의 어떤 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놀라 같은 유형의 투수는 커브 위력까지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커브의 그 위력을 보정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아와서 페스티벌 구속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 구속을 1순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복귀한 후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럼 넘어가서요. 다음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오지 알비스 선수가 배드였습니다. 골이 좋다 아주. 왜 골 좋아? 애틀랜타 그냥 골 보기가 싫어 얘는. 근데 왜 여기 알비스 망한 대신에 드레이크 볼드윈이랑 슈엘렌바우 튀어나왔는데? 근데 얘도 잘하고 튀어나온 것보다는 하나라도 못하는 게 낫지. 근데 얘 알비스 제물로 바쳐서 그 2명 소환한 거면 너무 남는 장사야. 근데 과연 제물로 안 바쳤다고 안 튀어나왔을까? 그렇긴 해. 알비스 잘해도 튀어났을 놈들이긴 해. 악랄한 놈들이라서. 조지아의 약물이 또. 근데 알비스는요. 이게 세부 그러니까 세이버는 은근 나쁘진 않거든요. WRC 플러스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 볼넷을 잘 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출루를 맞아요. 잘해주니까. 근데 타격이 죽었거든요, 그냥. 죽었어요. 네, 배럴은 그냥 완전 나락을 갔고 타구 속도도 완전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게 저는 왜 얘가 출루는 많이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웃존 스윙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존 밖으로는 이게 선구가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부진이 지속되니까 타석 자체 어프로치가 좀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네. 느낌.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스윙 퍼센테이지도 완전 줄어들었고 그래서 모르겠네요. 아예 선수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원래부터가 이 선수가 배트 스피드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아니죠. 툴 자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본인의 약간 어프로치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잡혀서 그걸 기반으로 밸류를 뽑아내는 유형이었는데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 자체는 존중을 하고 그간 성공을 해왔던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굳이 막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인 히트 툴이 망가져버렸다는 그렇죠. 인상이 너무 강해요. 그걸 예. 차치하더라도 맞추질 못하니까. 못 맞춰 아예. 네. 맞추더라도 빗 맞추거나 타구 속도가 안 나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드힛이 26%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지간한 똑딱이보다도 안 나오는 하위 거예요. 4%. 하위 4%라서 9등급이에요. 9등급 수능으로 그러네, 치면은 9등급. 맞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복구가 될까 모르겠네요.
아직 나이도 젊은 28세 시즌인데 올해가. 근데 계약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해자로 잡혀 있어서 사실 망해도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뭐 애틀란타 그런 선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동안 잘 뽑아 먹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긴 해.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모습만 보면은 전 빨간불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약간 네. 경고 신호, 약간 좀 위험 신호가 켜지는 시즌이었고 올해는 이제 위험한 시즌이에요. 예. 이제 빨간불이 켜졌어요. 올해 확실히. 남은 시즌에도 반등 못하면은 이거 바이즈 테크트리, 그러니까 한창 못할 때 바이즈 테크트리 느낌이 있어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못 맞춘다 그랬잖아요. 맞춰도요. 내야를 못 넘겨요. 그게 문제야. 네, 팝업 비율이 14.3%거든요. 진짜 높은 거예요. 네. 이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평균이 한 5에서 7% 정도 찍히는데 2배가 찍히는 거예요, 지금. 컨택이 아예 맛이 같다는 네. 소리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기는 그냥 진짜로 문제가 있다. 아잘비스는 그냥 삼진만 안 당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그냥. 쉽지 않네요. 여기가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선수 중에 제일 심각해 보이긴 해요. 여러모로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뭐 앞서 얘기한 세미엔이라든가 뭐 놀라라든가 아쉬웠던 선수들은 나이 이슈라든가 마일리지 이슈라도 있잖아요. 부상이라든지. 예, 부상이라든가. 여기는 순수 못함 이슈라. 여기는 순수 못한 야구를 못함 이슈예요, 그냥. 그래갖고 수비도 좀 망가지고 있고 밸류라든가 전방위적으로 공수주 밸류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빼고 그나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워싱턴 내셔널스의 제임스 우드 선수가 굿이었습니다. 저는 우드랑 CJ 브람스를 묶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딜런 크루스는 빼고. 둘 다 야구를 짐승처럼 하죠. 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지금 이제 여기 안 계시는 전희재 PD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좋아하죠. 좋아할만하죠. 지금 이제 CJ 브람스는 완전히 이제 물이 올랐죠. 뭐 타율도 이제 2할 8푼 가까이 넘기고 출루율도 3할 5푼 넘기고 있고. 지난 시즌 한창 좋을 때 모습을 찾았어요. 네. 수비는 뭐 그닥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만큼의 재앙은 아니고. 예. 이제 유격수는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제임스 우드가 제대로 올라왔죠. 그렇죠. 홈런도 이미 2자릿수 넘겼던 걸로 알고 있고, 뭐 OPS도 0.9 넘겼고, 그리고 일단 이제 22살 아닌가요? 네, 어려요. 이제 시작하는 올해 22살 시즌. 딜런 크루스보다 한 살 어리는 걸로 아니까. 그리고 진짜 이 어린 내셔널스가 저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상궤도 올라올 때 된 것 같아요. 이제 탱킹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4-5년 정도 고생했으니까. FA 한 명 영입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잠깐 돌았던 게 소토 복귀 썰이 그냥 돈 건 아니에요. 이제 내셔널스가 슬슬 이제 제가 템파베이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템파베이도 이제 맥클라난 복귀하는 그 시즌을 기점을 달리는 것처럼 내셔널스도 이제 에브람스, 우드, 뭐 크루즈 이렇게 하고 투수들도 갖춰지고 이제 26시즌부터는 달릴만하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시련을 극복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데뷔하고 소포머 거쳤다가 완숙해진 시즌이라고 오래 생각을 해서 제임스 우드는 진짜 파워 툴이랑 맞추는 툴이 다 갖춰졌거든요. 올해 그 세부 지표라든 뜯어보면 잘 맞추고 멀리 보내는 타자가 돼서 좋아요. 완성형이 됐어요. 생각보다 그 체이스 레이트라든가 그 존박 그 공에 대한 스윙 레이트도 나름대로 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 막 엄청나게 뭐 배드보리트 이런 거랑 거리가 멀고 맞아요. 다만 순수 히트 툴 측면에서 컨택이 약간 아쉬운 지점들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고 뭐 근데 사실 이 정도로 맞췄을 때 퀄리티가 좋은 상황이라면 그냥 풀스윙 갈겨돼요. 뭐 삼진 좀 당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맞췄을 때 이렇게 위력적인데. 리드오프로 쓸 건 아니잖아요. 그치 3번이나 2번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볼넷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얻어내고 있고 종합적으로 되게 좋은 밸류를 보여주고 완성도 있기 있는 때문에 타자가 됐습니다. 짐승 같은 타격 앞으로도 계속 보여준다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되게 든든한 미래 프랜차이즈 스타 하나 얻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마이애미 말린스 투수진 전체가 배드고요. 네. 카일 스타워스 선수는 굿입니다.
마이애미는 스킵해도 될 정도로 뭐 투수진은 그냥 속된 말로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쓰레기입니다. 그냥 망했어요. 알칸타라도 망했고. 알칸타라가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다. 알칸타라가 망해가지고 초반에 그 마이어 맥스 마이어 선수 그 선수가 조금 이제 돋보이긴 했는데 메이어는 지금도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 투수들이 문제죠. 여기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샌디 알칸타라가 1선발인데 전혀 그걸 못 해주고 있고 자리만 채우는 거죠. 네, 2선발이 맥스 메이어 그리고 3선발이 칼 퀀트릴 4선발이 에드워드 카브레라 5선발 이제 돌려막기로 이제 뭐 코너 길레스피라든가 발렌테 벨로조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3점대 평자가 발렌테 벨로조 딱 한 명인데 이 선수도 사실 장기적인 피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도 스윙맨에 가깝죠. 사실상 그렇죠. 선발 견적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맥스 메이어 정도 빼면은 싹 다 지금 5점대 이상 7점대 8점대 찍히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알칸타라가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복귀 시즌이니까 감안은 해야겠지만 여기도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올해 잘하면은 한미천 땡기려고 했을 텐데 네, 그렇죠. 내버리면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알칸타라 투구를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투수라서 한 3-4경기 정도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이거보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아져야 돼요. 이 선수 자체의 클래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뭐 복귀 시즌이기도 하고 구속 측면에서 완전히 맛이 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구속은 뭐 토밀존 전 그 쌀 영상 시즌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고 세부 지표 측면에서 뭐 썩 좋진 않아도 이 정도로 망가질 건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8점대 평자가 어느 정도 8점대 평자는 아무리 못 던지는 투수라고 해도 불운이 좀 있어야 돼. 솔직히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줘서 봐야겠지만 다른 것보다 제가 느끼는 거는 체인지업 구사가 좀 막힌다. 체인지업이 원하는 대로 안 긁힌다. 그건 확실히 있어요. 밸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풀시즌 좀 시간을 좀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돼서 이거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나머지 투수들은 할 말이 없다.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 뭐 칼 퀀트릴, 뭐 여기는 밸류가 딱히 없고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기대치가 원래 있었던 투수인데 이쯤 되면은 좀 힘들고 버스트예요, 얘는. 커맨드가 죽어도 안 잡히대. 그냥 놔줘야 될 것 같아 이젠. 마지막 기회의 느낌이에요 올해가. 진짜로.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유일한 희망은 결국 맥스 메이어다. 메이어는 편린이 보였다 말았다 해. 괜찮은 경기는 분명히 괜찮은 지점들이 많이 보이고 매력이 있는데 페스티벌 커맨드가 안 잡힌 날 보면은 너도 좀 그렇다.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지금 있는 투수 로스터 전체보다 떠난 트레버 로저스가 더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 로저스 군도 볼티모어 가서 개판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노비와 스타스를 남기고 본인조차 그렇죠. 트레버 로저스가 볼티모어와 트레이드된 대가가 코너 노르비랑 카일 스타워스입니다. 얼마나 기여도가 높습니까? 나머지 투수 전체보다 그 떠나간 자리조차 아름답지 남겨준 유산이 있네. 우리가 딱 카일 스타워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타워스가 올해 히트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 로저스가 노비랑 스타워스 2명을 제대로 데리고 갔어요. 스타워스 장난 아니더라고. 이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핫한 타자 중 하나예요. 일단 파워투를 원래도 갖추고 있었는데 제대로 발현이 됐어요. 이 선수 볼 때마다 약간 브렌트 루커 느낌 나요. 평균 EV도 90마일 넘게 나오고 하드히트도 49%.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타격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데 히트 툴이 생각보다 잘 정착이 됐고 맞춘 타구에 대해서는 그냥 아싸리 화끈하게 날아갑니다. 그냥 뜬 비율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플라이볼 타구 양산해 내면서 라인 드라이브 양산해 내면서 플라이볼 거의 30% 가까이 찍힐 거예요. 20%대 후반 찍힐 거니까. 어프로치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니까 결과값도 아주 맛있게 나오고 지금 XW 500 기준으로 리그 상위 5%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루크 지금 성적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 어프로치 자체가 유지가 된다면 플루크라는 인상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좀 못해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진을 너무 안 당하고 있어요. 그치. 커리어 대비. 원래 커리어 삼진율이 한 30%대 중후반에 찍혔는데 20%. 지금 아직 30%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타격 그러니까 잘 맞추는 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췄을 때 멀리 보내는 타자지 애초에 잘 맞춘 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마이애미의 뭐 지금 희망 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루커 정도 해줄 것 같아요. 루커 느낌이 낭낭하게 나기 때문에 세번트나 프로필이라든가 루커랑 너무 유사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많이 출루를 하진 못하겠지만 장타로 OPS를 벌어다주는 타자가 될 것이다. 루커 정도의 밸류를 제공해준다. 앞으로 해준다. 이 선수 나이 27살이니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타자입니다. 그다음이 네. 중부지구인데 네. 중부지구는 피츠버그 얘기만 하죠. 그럴까요? 나머지는 뭐 그나마 좀 언급해볼 만한 선수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둔 게 뭐 피트크로우 암스트롱, 네, PCA랑 헌터 그린, 윌리엄 헌터 그린. 컨트라스인데 근데 PCA랑 헌터 그린은 일부에서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윌리엄 컨트라스도 근데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죠. 지금 왼손에 중지 부상이 있으니까 골절된 상태로 네. 부목대고 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상 투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피츠버그는 예, 오닐 크루즈만 사람입니다. 오닐 크루즈는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이제 컨버전 한 게 자리를 잡았어요. 중견수 컨버전 했는데 거기서 수비 괜찮게 무난하게 하고 있고 뭐 뛰어나진 않아도 타격만큼은 이제 확실히 믿음직하다. 이 선수 어프로치 자기 나름대로 어프로치 자리가 잡아가지고 지난 시즌부터 이제 1인분은 넉넉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루도 확실하게 해주고요. 맞아요. 16개 벌써 했고 지금 좀 부상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 오닐 크루즈가 빠지니까 타선이 끔찍해요. 뭐 레이놀즈나 이런 선수 뭐 없어. 뭐 기댈 건덕지가. 진짜 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그냥 전무해요. 지금 피츠버그 타선이 라인업이 메인 라인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가 지금 그대로 쭉 읊어드릴 텐데 일단 포수 조이 바트 여기가 그나마 사람 곳이라고 있고 1루수 엠마뉴엘 발데즈 2루수 에던 프레이저 유격수 아이자이어 카이너 팔레파 3루수 키브라이언 헤이즈 좌익수 토미 팸 중견수 오닐 크루즈 우익수 브라이언 레놀즈 지명타자 앤드류 맥커친 거기다가 벤치에 뭐 제러드 트리올로 알렉산더 카나리오 뭐 앤디 로드리게스 잭 스윈스키 이렇게 나오는데 팀 OPS가 .629입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닐 크루즈가 빠지면은 팀 OPS가 .596인가 그래요. 팀 OPS가 팬하기 힘들 네, 힘들어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레이놀즈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좀 이슈가 있고 키브라이언 헤이즈는 이제 완전히 수비형 3루수로 그냥 정착이 돼버렸고 원래도 약간 낌새가 있긴 했어요. 키브라이언은. 네. 조이 바트가 팀 내 넘버 2 타자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요. 오닐 크루즈에 대한 얘기만 좀 하자면 이 선수가 어프로치를 확실히 그냥 자기에 맞게 가져왔다고 느낀 게 삼진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자기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근법인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 것 같아. 맞아요. 그 말하고 싶었어.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 없이 스윙을 돌리고요. 그 대신 존 밖으로 나가는 공에 대한 자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고치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됐네. 그래서 지금 볼넷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16.3%인데 이걸 리그 상위 3%입니다. 근데 이게 플루크라는 느낌보다는 아웃존 스윙 억제 능력이라든가 이 참는 인내심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고난 눈이 나쁘진 않았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가 시즌 내내 이어지기만 한다면 이 선수는 애초에 맞춘 타구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이 됩니다. 워낙에 툴이 좋아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XWOBA가 .403이에요. 이거 유지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남은 시즌 부상 잘 복귀해서 그 어프로치만 인내심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성적 전 분명히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이건 플루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디 비율이 61.2%. 괴물이에요. 네, 맞추기만 지금 한다면. 스탠튼이 없어서 배트 스피드도 지금 78.7마일이에요. 1등입니다. 리그 네, 1등. 스탠튼이 없으니 스탠튼은 물론 80마일이 넘어가는데 네, 그 사람은 고릴라니까.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한번 알아볼 텐데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 선수가 굿이고요. 사사키 로키 선수는 배드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잭슨 메릴 선수가 굿이고요. 딜런 시즈 선수는 배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로건 웹 선수가 굿이고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제라르도 페르도모 선수가 굿이고요. 잭 갤런, 코빈 번스 선수는 배드입니다.
또 콜로라도 로키스 팀 전체가 베리 배드라고 적어주셨어요. 베리 배드죠. 베리 배드. 네. 끔찍이죠. 어플이죠. 콜로라도는 빼죠. 안타까운 팀 브루이웃. 거기 덴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농구나 보세요. 덴버 너기츠 응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잭 블랙 감독도 갔잖아요. 이제 버드 블랙. 아, 예. 잭 블랙은 저기 영화 배우시고 마인크래프트 영화 얼마 전에 개봉했더라고. 근데 콜로라도가 좀 코미디긴 해요. 코미디 배우긴 하지. 네. 아무튼 뭐 네. LA 다저스 얘기 먼저 하자면 그렇죠. 프레디 프리먼 뭐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까지도 그 발목 부상을 계속 안고 있거든요. 괴물이네. 근데 지금 3할 6분 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지 바로 밑에 프리먼이 있죠. 아, 그거는 이제 자연재해니까. 자연재해. 근데 그래서 프리먼이요 2월 때까지요 훈련을 아예 못했어요. 그 발목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도쿄 시리즈부터 꾸준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 전체 커리어 하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단합니다. 솔직히 LA 다저스 처음 영입할 때도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89년생인가 그런데 네. 대단한 타격 귀신이에요. 지금 평균 타율도 2017년 뭐 통틀어서 가장 높고요. OPS 1 넘기는 것도 커리어 전체에서 유일한 해고요. 지금 맞아요. 초반부에 그냥 허스 로얄티 리스펙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냥 딱 아까 이오발디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딱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꾸준하게. 일단 MVP 출신 아니겠습니까? 프레디 프리먼은. 그래서 다저스가 초반에 살짝 메롱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꾸준하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이 정도만 유지 못해주더라도 뭐 이 선수는 이제 유지한다 안 한다를 논할 커리어는 아닌 것 같고요. 명전 확정이죠. 네. 이쯤 되면. 그냥 계속 커리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35인데 이제 10년 차예요. 생각보다 데뷔가 좀 늦었던 선수라서 11년 차인데 앞으로 2, 3년은 더 너끈할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클래스가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이 나이에 지금 커리어 하이 페이스인 거 보면은 타격에서는 일종의 경지에 올랐다. 네, 지금도 계속 테이핑 하고 나오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몸이 정상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런 성적이 나오는데 모르겠네요. 뭐 당연히 이 성적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제가 투자한 30만 원이 아깝지가 않네요. 유니폼에. 더 써도 돼. 더 써도. 사실 프레디 프리먼 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사키 로키죠. 그렇죠. 네. 글래스나우나 스넬을 얘기 안 할래요. 얘네는 배드인데 예견된 재앙이고 걔네는 그 템파베이의 두 산업 스파이 놈들이 다저스의 자금을 빨아먹고 싶어서 온 것 같고 프리드먼 놈이 이제 사사키 로키도 근데 부상이잖아요. 오른 어깨 부상.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부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구속 자체가. 아니 뭐 재구 난조에다가 구속도 안 나오고 아예 자기 폼대로 못 던지고요. 스플리터 구속같이 나락을 갔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부상이었어요. 그건 살짝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다행이야. 차라리. 다행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못하는 거였으면 진짜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 지바로테 팬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얼나갈 수 있는데 인터뷰로는 사사키가 이제 다저스 로테이션에 부상이 많으니까 내가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뛰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지바 팬분들은 이게 내가 아는 그 사사키가 맞나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질어질 하시겠네. 네, 좀 어지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사키도 일단 최저연봉자고요. 그렇죠. 부상 복귀해서 제대로 보여주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의 사사키는 말 그대로 부상 병동인 다저스 선발진에서 그러니까 로테이션 말 그대로 돌아준 것만으로도 좀 고맙고요. 부상 복귀한 뒤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반반이에요. 저는 실링은 우리 실링 걱정이 없어요. 이 정도의 어쨌든 퍼포먼스에 WBC도 기억을 하고 페스티벌 구속이 어쨌든 100일 말까지 나왔던 경험이 있는 선수고 실제로 시즌 초에는 98, 9말까지 찍혔고 하면서 구속이 떨어진 거고 그건 부상이라 치더라도 첫 등판, 두 번째, 세 번째 등판 봤을 때 저는 메이저 특집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레벨 선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했고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는데 그냥 다저스가 쓴 거예요. 예, 어차피 팀은 여유가 있고 얘 경험치 주고 싶다 해서 쓴 거고
재현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플리터가 자이로 스플리터잖아요. 무브먼트가 엄청 커요. 그게 강점이기도 한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무브먼트 일관성을 본인이 잡지 못한 상태에서 메이저리그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네. 아마 좀 담금질할 기간도 있어 조정을 가져갔을 거예요. 김혜성 선수처럼. 근데 이제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바로 로테이션에 투입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입도 있었고 네. 그래서 바로 뛴 건데 좀 성급했다는 인상은 있어요. 네. 이 선수 냉정히 얘기하면은 그 뛰었던 구간들 등판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메이저리그 규정 이닝 채웠던 선발들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스탯도 최하위권이긴 해요. 근데 부상 복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 조정을 가져가면 좀 다르게 전 내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조정을 좀 하고 부상도 좀 확실히 복귀를 해서 구속도 다시 원래대로 맞춰두고 이 스플리터가 되게 위력적인데 무브먼트가 그렇게 잡히는 본인이 아직 무브먼트 억제를 못해요. 본인이 본인의 스플리터를 커맨드를 못 잡아요. 재현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패스트볼 먼저 셋업 피치를 확실히 구속 올리고 거기서 밸류 일정하게 뽑아낸 다음에 스플리터 디자인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소리라서 확실히 부상부터 고치고 몸 상태 정상으로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나이 어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서 너무 본인이 성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년에 돌아온다 해도 24살인데 이거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이제 콜업 때는 탐망주들 그렇죠. 나이예요. 그래서 급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팬들도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고 뭐 왜 벌써 못하냐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시작하는 탑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첫 시즌에 시행착오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조금 이따 언급할 코빈 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처음에 데뷔할 때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렇죠. 2년차 3년차부터 잘하기 시작한 거라서 비슷하게 천천히 호흡 두고 길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젊은 나이에 초절몽자입니다. 맞아요. 단지 일본에서 건너왔을 뿐이지. 스넥이랑 글래스나우가 잘못이네요 결국은. 그치. 걔네들은 진짜 문제지. 걔네는 좀 맞아야 돼. 이게요. 이제 그냥 욕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얘네 좀 빠따를 쳐야 돼. 걔네는. 아니 근데 스넬은 그렇다 치고 글래스나우는 걔는 정신 문제. 걔는 정신머리가 아니 그냥 몸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아니 그건 상관없어. 그 WBC에 언프라는 거 보고 진짜 개명이 확실히 개명이 필요한 거야. 아이언 나우로 스틸 나우나 뭐 이런 거. 근데 스틸도 다쳤던데. 아무튼 네. 샌디에이고에 잭슨 메릴이야 뭐 저희가 일부에서 많이 찬양을 했고요. 대단한 선수고요. 딜런 시즌. 근데 딜런 시즌 꺾일 때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딜런 시즌은 약간 불운이 많이 꼈다고 봐요. 저는 이번 시즌 딜런 시즌 투구를 몇 번 봤는데 뭐 중간중간에 커맨드 날려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기가 원래 딜런 시즌한테 있는 거니까. 그건 이 선수의 프로 게임 내에 있는 거라서 뭐 아주 막 우려할 건 아니라 가끔 원래 한 1년에 한 4-5번 그래요. 걔는 원래. 그래서 그게 걱정할 건 아니고 결국 잘 던질 때 좀 긁혔을 때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인 건데 올해 등판 몇 개 봤을 때 뭐 크게 우려는 안 됐어요. 사실 슬라이더 밸류도 전 잘 나온다고 생각했고 원래 이 선수가 사실상 투피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포심 슬라이더 중심으로 던지고 간혹 커브 썩는 선수인데 뭐 평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뭐 기본적인 디자인도 평년하고 거의 유사했고 구속 특별히 까인 거 없고 슬라이더 뭐 헛스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거슬리는 부분 없고 40%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그냥 좀 운이 없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4점대 중후반 평자 찍히고 있는데 계속 나오다 보면은 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등판을 제가 봤던 등판이 최근 등판 에인절스 등판이랑 그 전에 그 5월 초에 그 피츠버그 등판이었는데 피츠버그 전에서는 슬라이더 커맨드가 약간 안 좋으면서 4이닝 던지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에인절스 등판에서는 6.2이닝 2실점인가 3실점인가 하고 퀄리티 스타트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삼진도 10개 잡고 그거 봤는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뭐 근데 항상 전 딜런 시즌 도미넌트한 선수라고 생각하면 안 해가지고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선수예요. 오락가락하는데 긁히는 날에 잘하죠.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선수라서 뭐 그냥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은 사이클이 걸렸나 보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언급한 선수들 대부분
사실 사이클의 문제인 것 같고 뭐 몇 명 빼면 진짜 꼬라박은 애들 빼면,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 다 봐줄만 하고요. 뭐 마지막에 언급한 이제 애리조나의 잭 갤런과 커빈스도 비슷한. 여긴 좀 달라요. 저는 잭 갤런 아니 번스보다 번스? 저는 잭 갤런보단 번스가 좀 불안해 오히려. 네. 전 둘 중에선 갤런이 조금 더 불안한데 번스도 세부가 나락이 같은데. 세부가 좀 나락이 가긴 했어요. 번스도 저는 그게 아까 그 놀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닝에 대한 마일리지가 여파가 이제 슬슬 올 때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스 세부가 나락이 가긴 했어요. 예, 이건 확실히 있긴 하고 일단 확실한 건 이 선수가 커터 던지는 선수잖아요. 커터 구속부터가 지금 그 한창 때 대비 거의 1마일 2마일 깎이긴 해서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것보다 제일 거슬리는 거는 커맨드가 많이 망가졌다. 특히나 커터 커브 둘 다 커맨드가 좀 안 좋아요. 안 잡혀요.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평년 대비 지금 커리어 로우 수준이죠. 예, 지금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면은 지금까지 성적 자체는 2점대 평자로 나름 잘 찍히고 있는데 이거 퀄리티 개선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불은 겹치는 순간 날아갈 것 같아요. 뭐 디백스가 요즘 투자는 투수들마다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로드 뭐 조던 몽고메리 코빈 번스까지 몽고메리가 있었고 삼진을 너무 못 잡아 지금 번스가 맞아요. 지금 문제가 하드히트 너무 많이 내주고 있고 자꾸 지금 컨택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사실 커터 의존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의 클래스 대비 삼진을 많이 잡는 케이스는 아니었잖아요. 맞춰 잡는. 근데 지금은 그걸 감안을 해도 좀 불안해요. 이닝당 삼진이 1개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볼넷은 지금 45이닝 던졌는데 벌써 22개. 9이닝당 4.5개 가까이 내주고 있고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언급했던 선수들 중에 표면 성적 대비 가장 불안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터 비중을 올해 커리어 하이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2년 뭐 비슷하게 50%대 후반까지 올려버렸는데 세컨더리를 조금 더 구사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도 들고 조금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지금 성적이 좋다고 이대로 안주했다가는 무너질 것 같다는 인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갤런도 비슷한 느낌이긴 해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 한번 보면 제 갤런이 좀 더 별로긴 해요. 네, 그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실 애리조나의 원투펀치잖아요. 그렇죠. 원투펀치인데 둘 다 보여지는 성적 대비 실제 내용이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는 애리조나가 이게 이 불안함이 실제 눈앞으로 다가와서 현실로 닥치기 전에 살짝 좀 건드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거는 애리조나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리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2부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언급한 선수들이나 팀이 어떻게 될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